안녕하세요. 안경 쓴 늑대입니다. 지난 2019년 출시되어 한동안 기대주가 없던 게임계에 좋은 의미로 충격을 주었던 블라스퍼머스가 속편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1편의 구매가 늦긴 했습니다만 1편이 출시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입니다. 블라스퍼머스는 상당히 좋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제 기준 9점 정도로 인디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블라스퍼머스는 왜 그렇게 좋은 게임이었을까요? 먼저 블라스퍼머스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게임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픽적인 선택입니다. 블라스퍼머스는 도트 그래픽을 채택하였는데요. 이는 높은 퀄리티의 3D 그래픽을 채택하기 힘든 인디게임사들이 의뢰하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퀄리티 높은 도트 그래픽을 선보인 탓에 그 요소로 또한 주목받기도 했던 게임입니다. 다른 인디게임사들이 어쩔 수 없이 도트 그래픽을 채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비해 게임키치는 도트 그래픽이라는 선택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르적 선택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는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인디게임계에서는 종종 채택되는 방식으로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지 않은 게이머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만 역시 오래된 느낌을 준다는 인상을 쉽사리 지울 수 없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임키치는 도트 그래픽을 채택한 것처럼 과거의 악마성과 같은 메트로베니아를 현 시대 게임 시장에 다시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과감한 장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선 높은 퀄리티의 도트 그래픽 선정과 호응하여 과거의 게임의 향수를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현대 게이머에게도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디게임답지 않은 완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 거짓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을 때도 일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많은 인디게임을 접해왔습니다. 스컬이나 시메시아 같은 부분적으로는 호평을 받은 게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디게임 대부분에서 제가 느낀 감상은 만듦새가 엉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디게임계는 소비자들의 관대함에 지나치게 기대어서 게임의 엉성한 부분을 남겨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게이머들끼리 제작비 걱정을 해주는 것이 게임 소비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은 게임 그 자체로 보여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저 역시 평가할 때 나와있는 게임 자체로 생각하지 인디게임이라고 해서 어떤 면죄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임 전반에 대한 제 평가는 아주 박한 편입니다. 블라스퍼머스 역시 킥스타터 모집으로 시작한 게임으로 후원자들에 대한 기대를 전혀 배신하지 않고 출시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디게임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어떤 걸출한 게임사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작한 게임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만듦새입니다. 오늘은 그 후속작인 블라스퍼머스 2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1편의 충격적인 한방에 넋이 나간 게이머들에게 블라스퍼머스 2는 굉장한 기대작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과연 블라스퍼머스 2는 기대에 걸맞는 퀄리티로 1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내용의 특성상 블라스퍼머스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쉽게도 전작의 장점 중 하나였던 아트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습니다. 블라스퍼머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로는 기독교적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뒤틀린 상상력을 제시하는 아트워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블라스퍼머스 2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판타지 세계관 정도의 느낌으로 절하되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스들만 봐도 상당히 밋밋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의 보스들의 외형적 디자인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압도되는 느낌을 넘어 어떤 공포심과 신비감을 주는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에서도 퀴르세 등 비주얼이 밋밋한 보스는 있었지만 종교적인 색채와 더해
비주얼적인 충격을 선사하는 틴토레토의 성 마르코의 요해 발견을 감상하는 것 같은 블라스포머스만의 맛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적인 충격보다는 종교적인 색채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것이 더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실 1편의 아트워크는 블라스포머스 이전에도 이후에도 따라갈 수 있는 게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편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편의 레덴토나 데오그라시아스와 같은 일반적인 NPC부터 성당의 병자들 같은 배경까지 완벽하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전작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배병을 강화해주는 NPC, 떨어져 나간 탑의 NPC, 휘고 반데르후스의 성모의 임종이 떠오르는 NPC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아이디어가 부족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는 의도된 사항이라 추측되지만 그런 매력으로 전편을 플레이했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단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컷신에 도트 애니메이션이 아닌 셀 애니메이션 기법이 채택된 것도 다소 아쉬운 요소입니다. 아우보이나 인페르낙스처럼 퀄리티 있는 도트 그래픽에 우리는 열광하는데 그런 면에서 게임사가 잘하는 부분이 덜 반영된 것은 확실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트워크적인 부분은 같이 호평받은 현세대 메트로베니아 게임인 블러드스테인드와 같은 게임에 비해 현저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경쟁력이 강한 부분에서 약해졌다는 감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디자인적인 측면입니다. 블라스포머스2는 지역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줄이고 플레이어가 어떤 단계에 있던 비슷한 난이도를 느끼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무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스킬 포인트는 수집에 더해 몬스터를 많이 처치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강화 단계는 진행 단계에 비례해 상승되게끔 설정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전편의 묵주는 방어 아이템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전편에서 묵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여러 부가 효과는 조각상이라는 다른 수집품으로 나눠 배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주에 있어야 할 효과를 나눠 다른 수집품에 넣은 만큼 그런 선택을 굳이 했어야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각상 조합 효과도 추가되었으며 수집의 요소에서 보면 수집해야 할 요소는 늘리되 피로도는 늘리지 않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테마로 묶이는 수집품 50개를 모으는 것과 다른 테마로 묶인 수집품을 25개씩 2번 모으는 것은 피로도가 다릅니다. 전편에 비해 게임이 전반적으로 단정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작은 불친절한 느낌에 더해 맵이 조금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작은 수집품을 모으는 것부터 NPC 퀘스트, 맵 탐험까지 게이머들에게 놓치게 되는 부분을 많이 줄여준 것이 좋은 요소입니다. 이는 숨겨진 수녀가 같은 맵에 있으면 노래하거나 흐느끼는 소리로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전편에 비해 수집이 용이해진 천사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퀘스트도 로어를 통해 차분히 추측하면 해결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숨겨진 방도 여러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탐험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전투, 탐험 설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편에서는 낙사, 함정에 걸리면 즉사하는 판정이었고 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호평 요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작에서는 그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낙사 혹은 함정에 걸려도 가까운 발판에서 체력이 닳고 리스폰 되게 해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함정 혹은 낙사 시에 즉사 판정은 플랫포머 게임에서는 흔한 선택이기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물론 2편에서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단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껏 탐험에서의 난이도를 줄였음에도 상승한 것은 전투의 난이도인 것이 아쉬운 요소입니다. 플레이어들의 함정과 낙사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면 좀 더 과감한 필드 배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짝에서는 묵주에 함정 혹은 낙사 피해 감소 옵션이 있는데도 삐끗하면 가시에 찔려 사망했던 전편이 훨씬 더 악랄한 맵 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짝에도 멀쩡히 지나가는데 몬스터가 튀어나와 가시에 찔리게 유도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허전해서 얹어놓은 구성에 가깝습니다. 그런 식의 구성은 사실 쉽든 어렵든 딱히 좋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구성입니다. 제가 악랄하다는 표현을 전작의 맵 디자인에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전작은 악랄이 아니라 훌륭한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포머로서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작진들은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한 모양입니다만 아까도 말했듯 고치는 방향성이 조금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된 맵 기믹들은 훌륭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무기로 타격하여 작동되는 종, 거울, 나무벽과 같은 요소는 물론이며 두 개의 달의 뒤집힌 맵 기믹은 메트로베니아 게임에서 예전부터 스탁에 오마주된 요소고 탑의 왕관의 맵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는 포탈, 신성한 무덤의 모래 등 흥미로운 시각적 요소에 비해 다소 밋밋했던 전작의 맵 기믹보다 훨씬 다양해진 경험을 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무기를 사용하는 맵 기믹은 상당히 직관적인 데다가 인게임적 설명도 곁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탐험하는 재미가 늘어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전투 난이도 역시 전편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이번 짝은 무기가 3개인 만큼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3가지 무기에 적응하는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번 짝은 무기가 총 3개로 각각 큰 추, 쌍자검, 펄션입니다. 각 무기는 맵 기믹에 대응하는 요소도 있고 전작보다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각 무기는 당연하게도 각각의 모션을 보유하며 장단점도 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몹들이 어떤 무기로 상대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기의 각 의도대로 그때그때 꺼내 사용하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 문제에서 더 나아가 게임을 난잡하게 느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각자의 이해 역시 꼬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결국 이번 가능성에 포함되는 유저였고 베네딕토, 큰 추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베네딕토는 다 좋지만 치명적이게도 가드가 전혀 불가능한 무기인데 끈기 있게 모든 보스들과 몬스터를 베네딕토로 격파했지만 삼지창을 들고 돌진하는 몬스터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무기를 들어 가드 패링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으로도 완전하게 설계되었다고 느끼기 힘든 요소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진행하다 보면 무기를 바꿔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능성 전부 유저에게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데에 비해서 적들의 체력도 전작에 비해 올라가고 패턴도 다양해지니 전투 설계가 미흡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몬스터도 이런데 정예 몬스터를 잡을 땐 정말 기본 공격으로는 하루 종일 때리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지루한 전투를 지속시키면서 플레이어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밸런싱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밸런싱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무기를 사용하고 특정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게임의 첫 걸음을 떼는 플레이어에게는 너무 과혹한 과제입니다. 제작진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것은 물론 좋은 요소지만 플레이어가 모든 아이디어를 꼭꼭 씹어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불쾌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무기가 3개로 늘어난 것은 필드의 퍼즐 기믹을 풀 때 가장 잘 바꿨다고 느껴지는 요소입니다. 퍼즐 기믹을 풀 때는 무기를 교체해가며 푸는 게 충분히 재밌고 긴장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무기를 골라도 진행하는데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게 설계했다면 전투 면에서도 저는 호평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짝에서는 일부 기도문들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에 따라 열정 게이지의 중요성 역시 크게 상승했으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라스퍼머스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블라스퍼머스 2는 여러모로 전편의 스탠드얼론 DLC 같은 느낌을 받는 작품입니다. 전편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전편보다 향상된 경험, 전편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편보다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기한 특색이 적어진 아트, 변경점에 비해 조절이 잘못된 전투와 탐험의 밸런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편에서 계승된 장점 역시 잘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뛰어난 만듦새, 게임에 몰입하기에는 충분한 분위기, 컴팩트해진 설계가 그런 것입니다. 현대에 호평받는 블러드스테인드나 배트 바리안 같은 메트로베니아 게임도 있지만 아직 가장 높은 완성도와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의 장점과 회사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장르에 대한 클래식함과 잘 섞여 호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듬었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과 약해진 아트적 장점이 전편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게 되는 이유입니다. 리뷰에서는 아쉬운 점이 강조된 것 같지만 여전히 플레이 자체는 재미있으며 특이한 분위기에서 오는 강점은 살아있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한 공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채널의 업로드 주기는 2주일에 한 번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